저는 고2 때 영어 4등급이 찍힌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와, 나 진짜 빡통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고3 때 이 방법을 깨닫고 나서 바로 1등급이 찍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글을 읽었기에 후천적으로 1등급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사고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로 고3 제자를 5개월 만에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영상을 애초에 보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그대로 따라했는데 저 안 올랐는데요? 하는 사람 있으면 저를 고소를 하세요. 정말 제가 그 정도로 자신할 만큼 실패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아이패드로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을 때 수동적으로 끌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랑 가장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누구지? 혹시 나도 아는 애인가? 예쁜가?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사귀게 된 거지?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글을 읽을 때도 이 태도를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후루룩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럼 바로 기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지문을 주면은 보통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읽냐? 시간에 쫓기듯이 그냥 후루룩 급하게 읽어요. 옆에서 보면 무슨 3일 굶은 강아지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In writing a life, 삶을 쓰는 데 있어서 그럼 이 글은 자서전을 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뒷문장을 읽는 거예요. The life narrator and the biographer engage different kind of evidence.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글은 뭔가 자서전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글인 것 같은데, 자서전을 쓸 때는 아무래도 증거가 필요하겠지. 왜냐면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뭔가를 쓸 수가 없으니까 뭔가 증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때 라이프 나레이터라는 사람이랑 바이오그래퍼라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번역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레이터가 뭔가를 말하는 사람이란 건 알겠는데 바이오그래프는 내가 뭔지 모르겠어, 이 단어는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그때 쫄지 말고 바이오그래퍼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레이터랑 바이오그래퍼가 모으는 종류가 어떻대요? 다르대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바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나레이터랑 바이오그래퍼가 서로 다른 증거의 종류를 모은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종류의 증거를 모을까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여자친구 사례 말씀드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잡고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니까 Most biographers incorporate, 대부분의 바이오그래퍼가 포함한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이오그래퍼들이 어떤 종류의 증거를 모으는지 그걸 설명해 주겠구나 라는 게 감이 딱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다른 종류의 증거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는 어떤 종류의 증거를 얘네 둘이가 각각 모으는지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가보면 multiple forms of evidence, 다양한 형태의 증거를 모은대요. 포함한대요. including historical documents, interviews, and family archives. 그러면 바이오그래퍼 얘네들은 역사적 문서, 인터뷰, 가족 기록 이런 증거들을 찾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which they evaluate for validity. 그들이 평가한대요. validity로. 근데 만약에 내가 이 validity를 몰라, 그럼 실전에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 바이오그래퍼들은 역사적 문서, 인터뷰, 가족 기록 이런 증거들을 모은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나레이터들은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증거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이오가 모으는 종류를 나레이터가 모은다고 하면 이건 애초에 첫 번째 문장의 그 전제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레이터들은 역사적 문서, 인터뷰, 가족 기록 이렇게 바이오가 모으는 것들을 증거로서 모으지 않겠구나까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문장을 보니까 relatively few biographers use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뒤에 내용을 읽지 않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few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퍼들이 모으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their personal memories, 그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그래퍼들은 역사적 문서, 인터뷰, 가족 기록 이런 것들은 증거로서 채택을 하는 반면에 개인적인 기억은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했어요. Unless they had a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subject of the biography. 이 바이오그래퍼들은 그 주체와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기억은 사용하지 않는데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바이오그래퍼들이 개인적인 기억은 증거의 어떤 재료로서 인정해주지 않는데, 채택하지 않는데, 그럼 나레이터는 이 개인적인 기억을 증거의 재료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읽고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문장 가보니까 For life narrators, 이 나레이터들은 by contrast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린 지금 여기서 흥분이 돼야 돼. 왜? 왜냐하면 내가 나레이터들은 개인적 기억을 증거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by contrast 라는 역접어로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뒤를 보니까 personal memories are the primary archival source, 이걸 보고 와 박수를 쳤어야 돼. 왜? 지금 우리가 예상한 게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나레이터들은 개인적인 기억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인 기억이 되게 주요한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대놓고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했던 거랑 딱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They may have recourse, 이 리코스는 여기 주석에 의지라고 나와 있는데 라이프 내레이터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대요. To other kinds of sources, 다른 종류의 원천에 의지가 있대요.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바이오들이 아까 관심을 가졌던 그런 증거들 말고 다른 증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증거의 종류들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Letters, 편지, journals, 일기, photographs, 사진, conversation, 대화. 그럼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기억이랑 연관이 있는 증거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And to their knowledge of a historical moment, 역사적 순간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래요.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개인적인 기억을 쓴다고요. 여기 뒷문장을 보니까 but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집중해야겠죠. The usefulness of such evidence, 그러한 증거들의 유용성은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유용성이라는 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여기 지금 but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이 개인적인 기억에 관련된 증거는 유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능동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유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다시 가보면 The usefulness of such evidence for their stories, 이야기에 대한 그러한 증거, 여기서 그러한 증거는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증거죠. 이 개인적인 기억에 대한 증거의 유용성은 lies in the way, 놓여 있대요. In which they employ that evidence to support, supplement or offer commentary on their personalized acts of remembering. 이 기억이라는 거에 대한 개인적인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달려있다. 여기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붕 뜨는데 우리는 아까 능동적으로 생각을 했죠. 유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으니까 기억에 대한 개인화된 행동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건 결국 기억을 잘하면은 유용성이 올라가지만 기억을 제대로 못하면은 유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but the usefulness of such evidence, 이걸 보고 증거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를 생각하는 사람이랑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랑은 이 글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글을 싹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서전을 쓸 때 나레이터와 바이오들이 증거를 모아온다. 근데 나레이터랑 이 바이오그래퍼가 모으는 종류가 달라. 바이오그래퍼들은 역사적 문서, 인터뷰, 가족 기록을 모으는 반면에 나레이터들은 개인적인 기억이랑 관련된 증거들을 모아.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편지, 일기, 사진, 대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증거들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기억에 근거하다 보니까 유용성이라는 게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 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능동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은 게 전부예요.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도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것처럼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글을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어떤 태도로 글을 읽어야 될지만 제대로 알아도 영어 1등급은 진짜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저한테 배워서 1등급으로 오른 친구들 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런 독해법을 내가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가 없어서 나중에 찾고 싶어도 다시 못 찾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